자, 봅시다. 그러면 6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6번 보시면 자, 이거는 이제 제목을 붙이면 최저 합격점, 그죠? 뭐 혹은 이제 커트라인, 요거에 관한 이제 문제입니다. 뭔가 하면은,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어느 대학 입시는 1000점 만점으로 그런 경우가 있나요? 실제로 있습니다. 그렇죠? 뭐 연대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 총점 이제 1000점으로 해서 그렇지? 뭐 이를테면 정시를 이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학생부 500점, 그다음에 수능 500점 만점 이렇게 해서 자, 그 점수를 이제 매깁니다. 자, 그래서 지원자 2000명의 득점 분포는 평균이 450점, 표준 편차가 75점인 정규 분포를 이루고 있음을 알았다. 자, 한번 이제 볼까요? 지원자가 지금 일단 2000명이네. 그죠? 그때 이제 그 득점 분포, 그죠? 즉 확률 변수를 도입하네요, 저. 넌 뭔데? 어떤 그 지원자의 점수가 되겠죠? 자, 그것은 따릅니다. 평균이 450이고, 자, 분산이 이렇게 되는 이제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치? 그때 이제 1번, 600점 이상 득점한 수험생은 몇 명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치? 뭐 1번이야 이제 쉽게 계산할 수 있겠죠, 1번은. 그러니까 일단 얘들아, 몇 명인지를 물어봤잖아, 그치?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단은 뭘 계산할 수 있는데?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점수가 얼마? 600 이상일 확률이야. 그렇지? 근데 사실 그 확률이라는 것은 그 어떤 2000명 중에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되나요? 자, 그래서 너 역시 뭐 시키면? 자, 표준화를 시키자. 자, 해줘. 얼마니? 얼마를 빼고? 450 빼 150이죠. 75로 나눠. 얼마니? 2가 되겠지. 아, 요렇게 되면 이제 600점 이상이 되는 비율을 알 수 있다 이겁니다. 되나요? 그래서 요 이제 뭐 계산하면 살짝 그릴까요? 자, Z 역시 평균은 0. 2는 요 정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여기 이제 넓이요, 그렇죠? 0에서 2까지의 확률이 얼마니까? 여기가 0.48이니까 넌 얼마다? 0.02였구나.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비율이 요만큼이라는 겁니다. 그치? 그쵸? 전체 몇 명이었니? 2000명이었죠? 2000명 중에서 요만큼의 이제 비율을 차지한다 이겁니다. 됐나? 600점 이상의 학생들이. 그래서 이거 지금 얼마니까? 100분의 2니까 곱하면 얼마? 여기 이제, 그치? 2000 곱하기 0.02. 자, 40명. 요렇게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2번은 요렇게 돼 있어요. 그 2번이 이제 요거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이 대학의 입학 정원이 320명일 때, 그때 합격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몇 점을 받아야 하는가? 최저 합격점이 몇 점이에요? 그쵸? 이렇게 이제 물어본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최저 합격점이 있을 거 아니야, 지? 뭐 정규 분포 속에서 한번 보시면 여기 얼마? X다. X의 평균? 450이잖아, 그치? 근데 이제 지금 몇 명? 물론 2000명 전체. 근데 몇 명 안에 들어야 합격? 320명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요 정도 있겠네, 그치? 되나요, 그쵸? 여기 몇 점인지 내가 지금 알아볼라. 모르잖아, 그치? K라고 이렇게 할게요, 그쵸? 됐니? 아, 요거 이상일 확률이 지금, 그래, 여기가 넓이가 얼마란 소리야? 여기에 몇 명이 들어있다는 소리야?
20명이 들어있다는 소리입니다. 그쵸? 근데 사실은 그것은 비율을 준 거야. 곧 확률을 준 겁니다. 그쵸? 아, 몇 분의? 2000분의 320이다. 이렇게, 그치? 됐어요? 이제 요것만 하나 약분할까? 100분의 16이죠. 소수로 이제 표현하면 0.16이 됐다 이거야. 됐어? 오, 그렇구나. 이렇게 쓰면 되겠네, 얘들아. 확률 변수 x가 뭐보다? k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0.16이에요. 이렇게 이제 일단 표현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야지. 그래, 이때 너를 뭐라고 부른다고? 이 k를 요게 지금 최저 합격점, 그죠? 커트라인, 여기 이제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역시 이제 뭐 시키면 되겠어? 표준화 시키면 됩니다. 되나요? 그래서 자, Z가 크거나 같다. K 마이너스 얼마? 그치? 평균 450, 표준 편차 16. 아, 요것이 지금 0.16이에요. 이렇게 이제 주어진 겁니다. 역시 이제 다시 한번 그릴까요? 뭐 똑같습니다. 그죠? Z 얼마? Z 0, 그치? 그래서 75. 땡큐. 그래서 여기 지금 요거죠 바로. 그래, 여기가 지금 요게 들어올 자리입니다. 그치? 되나요? 그쵸? 그래서 그거보다 이제 크거나 같을 이 확률이 얼마? 0.16이 됐다는 거죠. 되니? 근데 이거 없잖아. 표현은 여기 있잖아. 여기가 얼마인 거. 여기가 0.16이라는 것은 여기가 얼마? 0.34인 걸 찾으면 되겠네요. 얼마일 때? Z가 얼마일 때? 네가 얼마일 때? 1일 때 이렇게 되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아, 네가 1 되는 그런 이제 K 값을 너희들이 구해주시면 되겠다 이겁니다. 되나요? 그래서 75 그러네. 450 넘기니까 450에다 75 더하면 되겠네요. 525. 요게 이제 최저 합격점입니다. 커트라인. 됐어요? 오케이. 요렇게 이제 하는 문제.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 제목, 거기 제목은 이항 분포와 이제 정규 분포 돼 있는데 제가 제목을 이렇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이 뭔가 하면 이거 이제 여기서 이제 근사하는 거지, 그렇죠? 근사하다 이런 이제 근사가 아니고요, 그렇죠? 그렇지? 너를 갖다가 얘로 가깝게 하겠다 이겁니다. 너희들 이제 뭐 흔히 근사값 할 때 이제 근사야, 알겠죠? 자, 뭔 소리야, 그렇지? 뭐 이렇습니다, 그렇지? 일단 전체적인 내용을 좀 보면은 이항 분포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쓰니? 어떤 확률 변수 x가 있으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그치? 요 n은 뭐라고 얘들아? 시행 횟수가 되겠고 요거는 1회 시행의 확률이 되겠죠. 되나요? 그죠? 그걸 갖다가 정규 분포로 우리가 바꿔치기 할 수가 있겠어요. 정규 분포는 뭐라고 쓰고 일단? n 이렇게 쓰겠지, 그치? 그럼 얘들아, 이런 이항분포의 평균은 얼마니? 그래서 np가 되겠죠. 여기다 평균을 쓸 거 아니야, 이렇게, 그치? 분사는 뭐니? np q 이렇게, 그치? 됐어요? 요렇게 이제 근사시킬 수 있습니다. 저런 이항분포를 요렇게 이제 정규분포로 근사시킬 수 있는데 조건은 있습니다. n이 충분히 크면. 정말 애매한 소리죠, 그죠? 얼마나 큰 게 충분히 큰 건데. 그래서 보통 이제 문제가 저렇게 이제 나갔을 때 이항분포를 이제 정규분포로 이제 근사시키는 문제가 나가면 그냥 하면 돼, 그치? 근데 이제
교과서에는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다고 써져 있습니다. 어떻게 될 때냐면 이제 NP가 5 이상일 때, 또 NQ가 5 이상일 때, 그러면 저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자 근사시켜도 바꿔도 괜찮아 라고 이제 알려져 있어요. 그죠? 그랬더니 그냥 그거는 이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죠? 그걸 우리가 이제 증명을 할 수는 없어요. 그죠? 왜냐면 이제 통계학적인 어떤 전문 지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근사시킬 수 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리인지 아직 모르겠죠. 그죠? 그죠? 예를 한번 이제 들어볼게요. 자, 주사위를 720번 던질 때, 자, 1의 눈이 뭐라고 할까? 100, 120, 120, 130번 이상 이렇게 해서 110번 이상 130번 이하 나올 확률 이렇게 이제 물어봤습니다. 됐니? 그지? 많이 던지네요. 그죠? 720번 던지는데 1의 눈이 요렇게 이제 요만큼 번 나올 확률 이제 물어봤습니다. 일단 그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갖다가 확률 변수 x라고 한다면 그 x는 무슨 분포 따르겠니? 이항 분포 따르겠죠? 한번 써볼까요? B. 자, 몇 컴마? 720 컴마. 확률. 6분의 1. 했더니 1의 눈이 나올 확률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치? 됐어요? 그래서, 자, 요거 한번 이제 표현해볼까요? 110번. 자, 1의 눈이 110번 나올 확률. 자, 불러줘. 이항분포의 확률. 얘들아, 이항분포 따르는 그 확률은 그치? 그 무슨 확률이라고 부르죠? 무슨 시행에? 네, 독립시행의 확률. 720시 110에다가 6분의 1에 110제곱. 그 다음에 6분의 5에 610제곱. 벌써 계산할 수가 없어요, 저. 그죠? 뭐 하나 뭐 더 쓰면 720시 111 6분의 1에 111 6분의 5에 609 이런 걸 지금 막 더해 나가야 되는데 이건 인간이 계산을 할 수가 없겠네요. 그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습니다. 너를 갖다가 야 힘들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너를 뭐 한다고? 정규분포로 근사시킨다고 해야죠. 되니겠지? 그래서 자 다시 한번 x 이번에 뭐가 됐어요? 정규분포가 됐습니다. 그치? 평균이 얼마니? 네, 120이죠. 분산은 얼마고? 6분의 여기다가 6분의 5를 곱하면 되지. 얼마니? 100이지. 100이니까 뭐의 제곱? 이렇게 이제 한번 써볼 수 있었단 말이지.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 너의 계산 그지? 지금 이제 요렇게 이제 쓸 수 있었던 거였잖아. 어떤 확률인데? x가 뭐 이상? 110 이상? 130 이하의 확률이니까 요렇게 한번 이제 써볼 수 있었단 말이지. 그치? 그래서 아까 전에는 너는 이제 이항분포를 따랐지만 우리가 이제 충분히 컸죠. 그쵸? 시행에서 충분히 크다 이거야지. 근데 실제로 이제 확인은 어떻게 한다고? NP가 뭐보다? 5보다 크잖아. NQ 6분의 5 곱하면 더 크잖아. 그치? 둘 다 지금 NP하고 NQ가 둘 다 5보다 이제 크거나 같으니까 근데 보통 이렇게 그렇게 줍니다. 그치? 그래서 너를 갖다가 이제 뭐로 근사시켰다고? 정규 분포를 이제 근사시켰다고. 그치? 그래 놓고 지금은 확률 변수로 이 x를 정규 분포 따른 x로 이제 볼 수 있겠다고. 뭐 한다?
표준화하자, 그치? 되니? 표준화하시면, 자,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다고요. 자, 표준화해줘. 평균이 120이거든. 여기서 120 빼. 얼마니? 마이너스 10이죠. 표준편차 10이니까. 나누면 마이너스 1. 저기는 1. 요렇게, 그치? 아, 가볍게 우리가 계산을 해낼 수가 있겠다라는 거지. 되죠? 뭐 이제 0부터 1까지의 확률이 보통 우리가 이제 0.3413 이렇게 되니까 너의 계산을 0.6826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 복잡한 요 계산을 가볍게 우리가 해낼 수 있었다는 거죠. 되니? 그래서 우리가 저런 이제 이항 분포를 정규 분포로 근사시켜서 계산을 할 수 있었다고, 확률을. 오케이? 자, 그래서 거기 이제 보시면 이렇게 돼 있네요. 거기도 이제 보시면 얘가 나와 있어요. 한 개의 주사위를 n회 던질 때 1의 눈이 x에 나올 확률. 10번이면 그렇게 되고요. 30번이면 그렇게 되고 50번이면 이렇게 이제 되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 얘들아 거기 보이니? n이 10일 때, 30일 때, 50일 때 점점 갈수록 그 확률의 분포가 어떤 분포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볼 수 있잖아. 정규 분포에 가까워지면 볼 수 있니? 그래프의 개형 말이야지. 되나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n이 충분히 크면 우리가 이제 정규 분포로 근사시켜서 확률을 계산할 수 있었다라는 거. 되니?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걸 알아야 돼, 얘들아. 이항 분포는 무슨 확률 분포죠? 이산 확률 분포고 얘는 거기 위에 제목이 있을 텐데 연속 확률 분포잖아. 그치? 되나요? 오케이? 그러니까 딱딱 떨어져 있는 거였는데 원래는 그걸 갖다가 우리가 연속적인 걸로 그냥 봐버린 거야, 얘들아. 그래서 어떨 때에는 n이 충분히 클 때에는 우리가 그렇게 해도 되겠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거기 어차피 똑같아요, 그죠? 기본 문제 10-7번 보이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 자, 한 개의 주사위 720회 던졌다. 역시 이제 이항분포 되겠죠? 720,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니까 확률 6분의 1. 여기 썼네요. 그렇죠? 자, 여기서 역시 시행 횟수가 충분히 크기 때문에 우리가 너를 갖다가 정규 분포로 근사시킬 수 있었다라는 거죠. 몇 컴마? 네, 120 컴마 100. 그죠? 10의 제곱. 요런 식으로지. 됐어요? 자, 그래서 x의 평균 분산 그래 계산했고요. 그 다음에 2번은 120, 130 이하의 확률을 계산을 해봐. 역시 이제 표준화 시키면 120을 빼고 너로 나누면 0이고 너는 1 이렇게 이제 되겠죠. 그렇죠? 됐어? 그래서 얘는 표에 이제 나와 있듯이 0.3413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x가 110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여기 됐습니다. 그렇죠? 자, 너는 역시 표준화 시키면 어떻게 되니? z가 뭐보다? 120을 빼고 마이너스 10이죠? 10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1. 자, 요럴 확률 이제 충분히 너희들이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은 이래요. 원래 얘들아, 너는 무슨 분포 따르는 x? 원래는 이항 분포 따르는 x였죠. 그렇죠? 사실은 그 110보다 크거나 같다고 돼 있지만 너의 표현은 어떻게 쓰는 거니? 너의 정체. 사실은 이거 아니니? x가 110보다 크거나 같고 뭐보다? 뭘 넘어설 수 없잖아. 시행횟수 몇 번이니까? 720이잖아. 사실은 이거였다, 얘들아. 되나요? 그쵸? 근데 얘들아, 이렇게 써놓고 표준화를 시키면 조금 당연히 얘랑 표현이 좀 다를 것 같은데요? 그쵸? 어떻게 되니? z가 자, 여기 얘는 이제 마이너스 1 여기 되겠죠, 그쵸? 얘는 뭐가 되니? 얼마?
얼마인고? 60? 120 빼고 10으로 나누면 120 빼면 600이잖아. 아니 10으로 나눠야지. 이건 10으로 나누고 이건 100으로 나눠? 됐어요? 원래는 이걸 계산하는 거였죠. 그쵸? 그쵸? 근데 잘 생각해야 돼. 자, 원래 이 친구는 무슨 분포 따르는 친구였다? 이항 분포, 그지? 따르는 친구였죠. 그죠? 그냥 딱딱 떨어진 값이었단 말이야. 그거를 무슨 분포 따르는 걸로 우리가 근사시키는 겁니까? 정규 분포 따르는 것으로 근사시키는 거죠. 근데 정규 분포 따를 때는 무슨 확률 변수? 연속 확률 변수라고. 얘들아, 정규 분포 따르는 그 확률 변수는 이 범위가 원래 어떻게 돼 있니? 우리가 이제 그래프 그릴 때 이렇게 이제 돼 있으면 이거 어디로까지 가니? 제한 범위 딱 있니? 없잖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잖아, 그렇지? 무한히 뻗어가는 거지, 되니? 그러니까 정규 분포 이제 쏘리야, 그지? 이제 x였지. 아, 이 zn이지. 정규 분포를 이제 바꿔치기 할 때는 이게 이제 정규 분포를 이제 바꿔치기 할 때는 사실은 여기 지금 이렇게 닫혀 있는 건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야. 쭉 그냥 열려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지? 무한대까지 이제 뻗어 있게 이제 되는 거니까 너는 없다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이 이항 분포를 정규 분포로 이제 근사시킬 때에는 그러니까 원래대로지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게 맞겠다 이거죠. 그죠? 되니? 오케이? 그러니까 설령 얘들아 표현이 이렇게 나와 있어도 너희들이 이제 너를 갖다가 정규 분포로 근사시킬 때에는 이렇게 이제 보고 표준화를 시키는 게 이제 맞겠다고. 무슨 말인지 되니? 됐어요? 오케이? 이항 분포는 값이 딱 제한이 돼 있어. 그치? 그죠? 딱딱 떨어진 값이라서 결국 이제 끝이 있지만 그 정규 분포를 따르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그치? 무한대까지 이제 뻗어갈 거니까 너가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없애놓고 그지? 계산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지. 됐나요? 오케이?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8번으로 갈게요. 8번 보시면 8번은 무지무지 중요한 그런 이제 문제가 되겠어요. 자, 요거는 이제 내신용으로서 이제 매우 중요한 문제. 시험 범위. 자, 이것이 이제 시험 범위 이제 들어간다면 반드시 한 문제 이제 나오는 그런 문제가 되겠다. 자, 보시면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무게는 평균이 30, 표준 편차가 5인 정규 분포 따른다. 일단 써볼까요? 평균이 30, 표준 편차가 5. 이 뭔데요, 얘들아? 이 제품의 무게죠. 그죠? 근데 이 공장에서는 무게가 40g 이상인 제품을 불량품으로 판정한대요. 그러냐? X가 40g 이상이면 그러면 얘는 불량품으로 이제 판정이 된답니다. 그죠? 그때 이제 이 제품 중에서 2,500개를 임의로 추출. 그래서 불량품의 개수가 57개 이상일 확률을 한번 구해봐 라고 했거든요. 그럼 얘들아 결국 마지막에 물어본 그 불량품의 개수는 확률 변수 X로 나타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전혀 다른 종류의 확률 변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Y라고 할게요. 그렇죠? 너가 57개 이상의 확률. 되니? 여기 있는 이 Y는 뭐라고? 불량품의 개수인 거죠. 그죠? 되니? 제품의 무게는 그렇잖아. 무게는 뭐 50g, 60g 있으면 그 사이에 55g도 있고 51g도 있고 50.5g도 있고 그렇지? 그렇죠? 어떠니? 그 값이 연속적이죠. 그죠? 그런데 얘들아 개수는 어떤가요? 뭐 0.5개 이런 거 있나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수는 분명히 이제 여기 확률 변수 내가 Y라고 쓰는 것은 무슨 분포를 따르겠니?
이항분포 따르겠다 이겁니다. 됐나요? 그쵸? 총 몇 번 시행하는 거죠, 지금? 그쵸? 2,500개를 지금 제품을 추출한 겁니다. 그치? 됐니? 그럼 그때마다 그 한 개가 불량품일 수 있겠죠? 그쵸? 그 불량품일 확률을 너희들이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면 되잖아. 그치? 됐나요? 그쵸? 그래서 Y는 이렇게 한번 써볼 수 있겠네요. Y는 따른다. 이항분포. 2,500번을 시행을 했고, 그러네. 제품 한 개 한 개마다 봤을 때 그게 이제 불량품일 확률. 그게 여기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되나요? 여기 있는 이제 제품 한 개가 불량품일 확률. 근데 어떨 때 불량이 된다고? 무게가 40g 이상일 때. 아, 그렇구나. 이걸 계산하는 거였구나. 요렇게, 그치? 그게 바로 여기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그치? 되니? 문제 구조 파악되는 거니? 자, 그래서 결국 요거 이제 계산을 하려면 뭐 시키면 되겠니? 너 표준화 일단 시키자. 이건 X다, 그치? 그러면 여기서 30을 빼. 5로 나눠 얼마니? 요렇게 이제 되겠죠, 그죠? 됐나요? X만 X. 정규분포 30,5의 제곱이다. 자, 표준화 시켰다고요, 저. 되니? 그래서, 자, 네가 한번 그려줘. 쓱 돼서 0이 오지. 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여기네요, 그죠? 0부터 2까지 확률이 있을 겁니다, 그치? 얼마니? 0.48이라고 돼 있네, 그치? 너 얼마야? 0. 자, 0.2가 되겠다라는 거. 됐어요? 아, 여기 들어올 게 바로 이제 0.02였구나. 이렇게 된 겁니다. 분수로 쓰자, 얘들아. 100분의 2지, 그치? 약분하면 50분의 1. 요렇게 이제 들어왔어요, 그죠? 됐니?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y가 이런 이항분포를 따른다는 것을 알아냈거든요, 그죠? 근데 그것을 정말 고지고대로 계산을 할 수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이 이항분포 충분히 크구나. NP가 뭐 5보다 커나갔구나. NQ가 뭐, 그치? 5보다 커나갔구나. 그래서 뭐로 근사시킬 수 있다고? 정규분포로 우리가 근사시킬 수 있었다고요, 저. 몇 컴마? 평균? 50. 그 다음에 여사건 확률은 50분의 49잖아. 너한테 그 50분의 49 곱하면 얼마? 49지. 즉 7의 제곱. 괜찮을까? 따라오니? 됐어요? 요렇게 우리가 y를 정규분포로 근사시킬 수 있었다는 거야지. 됐니? 그래서 이제 너를 계산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겁니다, 그치? 자, 너도 역시 표준화 시켜주세요, 저. Z가 자, 50 빼고 7로 나눠라. 얼마니? 50 빼고 7로 나눴다. 1 이렇게 되겠죠. 그죠? 됐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다시 한번 이제 확률 계산. 0이겠고 이번에는 1. 요렇게 이제 된 거죠. 그죠? 1보다 커 나한테. 그래서 0에서 1까지 확률 얼마니까? 0.43. 요렇게 0.34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너의 이제 값은 0.16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지. 됐을까? 집에 가서 뭐 뭔 말인지 모른다. 그치? 다시 한번 봐야 되겠지? 그러니까 구조는 이렇습니다. 일단 확률 변수가 몇 개 있니? 2개 있는 상태야. 그치? 처음에 이제 주어진 확률 변수는 제품의 무게였고 결국에 물어본 건 불량품의 개수였고. 그쵸? 그래서 여기 지금 불량품의 이 확률이 그러네요. 원래 주어진 그 확률 변수가 요렇게 됐을 때 그치? 그 확률을 갖다가 여기다 이제 써놓고 이제 그럼 넌 이제 이항분포가 이제 됐잖아. 그치? 너를 다시 뭐로? 정규분포로 이제 근사를 시켜놓고 마지막으로 확률 계산을 다시 한번 하는 그런 이제 구조의 문제. 되니? 구조상 이렇게 되네요. 정규분포 했다가 그게 일로 들어와서 이항분포가 됐는데 그게 다시 정규분포가 돼서 그래서 확률을 계산하는 그런 이제 문제 구조. 되나요?
내신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유형의 문제입니다. 알겠죠? 자. 연습 문제 쪽에서 몇 개만 좀 보고 쉬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9번을 제가 숙제로 내드렸었나요? 내줬니? 저번에 안 했지, 그치? 근데 안 했죠, 그쵸? 그죠? 잠깐 볼게요, 이거. 9번 보시면 연습 문제 10-9번. 여기 돼 있고 A는 여기 돼 있고, 그치? C는 여기 돼 있네, 그치? 이런 식으로, 그치? 그래서 60, 66 B고 A고 C입니다, 그치? 이런 식으로, 그치? 자, 색깔 맞춰드렸어요. 자, 그때 이제 뭐 그러네요. 요거 이제 뭡니까? 평균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각각의 이제 분포는 정규분포 이룬다는 거지. 그 곡선의 개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였고. 그 다음에 얘들아, 분산도 우리가 사실 비교가 되는 건가요? A하고 이제 B를 비교해보면 누가 더 분산이 큰 건가요? A하고 B 중에서. 분산은 의미가 평균으로부터 흩어진 정도입니다. 떨어진 정도야지. 분산이 크다는 것은 평균으로부터 이제 떨어진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누가 그런가요? A가 이제 그런 거죠. 되나요? 자, 그래서 이게 그냥 이렇게 쓸게요. A의 분산 이렇게 쓸까? 시그마 A. 그러니까 시그마 지금 너의 이제 분산과 너의 분산이 어떻다는 거야 지금? 같다는 거죠 지금. 거의 이제 개형이 이제 똑같이 이제 들어가니까 둘이 지금 같은 거고. 그 다음에 B는 얘네들보다는 작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됐어? 뭐 평균이야 당연히 이제 비교되는 거죠. 평균이야 이제 너하고 네가 같은 거고지. 얘네들보다는 C의 평균이 이제 큰 거고지. 되니? 자, 그럼 그때 이제 뭐 기억 상위 점수대 학생들이 B 고등학교보다 A 고등학교에 더 많이 있다. 그런가요? 그렇겠죠, 그렇죠? 그지? 뭐 그래프의 개형을 봐도 알잖아. 여기 높은 점수에 있는 친구들이 A에 더 많이 있다고 해야죠. 퍼져 있으니까 분포가. 되니?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오히려 이제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평균에 몰려 있는 학생이 누가 더 많다? 그치? B가 더 많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되나요? 자, 그 다음에 니은 B 고등학교 학생들은 평균적으로 A 고등학교 학생들보다 성적이 더 우수하다. 그러니? 평균적으로 같지 뭐. 그치? 둘 다 평균 60으로 같은 거니까 오히려 이제 C가 더 우수하다고 말할 수 있죠. 평균적으로. 디귿 때문에 이제 보자고 한 겁니다. C 고등학교 학생들보다 B 고등학교 학생들의 성적이 더 고른 편이다. 그런가요? 뭐 C하고 보면 그지? 더 어떠니? 지금 C가 B보다 아니지, 그치? 이렇게 돼 있네, 그지? C보다 B가 더 고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쵸? 맞겠어요? 누가 더 고르기 있어요? 그지? C가 그지? 고르게 이렇게 있는 거죠, 그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죠? 이 고르다라는 이제 표현인데, 그치? 요거. 골고루 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보통 저 고르다라는 표현은 요렇게 이제 하겠죠? 그죠? 우리 이제 여자친구들 이제 뭐 하나요?
그죠? 찍죠, 그죠? 그죠? 컴팩트, 그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아직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저가 제품을 많이 쓸 겁니다, 그치? 그죠? 그죠? 근데 너희들이 나중에 이제, 그치? 나이가 좀 들면은, 그죠? 피부에도 좀 신경을 이제 쓰게 되면서 좀 고가 제품을 쓰는데, 그치? 고가 제품은 막 이렇게 돼 있단 말이지. 근데 저가 제품은 막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다가도 막 이렇게 이제 돼 있고, 그치? 알갱이들이 막 있어서, 그치? 막 이렇게 하면, 그치? 막 떡이 져요, 그죠? 그죠? 막, 그치? 군데군데, 그치? 이게 돼요, 그죠? 누가 더 고른 거니? 위에 거, 아래 거. 고르다. 위에 걸 고르다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백사장을 이제 봤다고 쳐도, 그치? 이 모래알이, 그치? 그러네요. 평균에 쏠려 있는 게 더 많이 있었을 때 고르다고 표현하는 거죠. 되나요, 그죠? 알겠니? 이게 더 고르다고 하는 겁니다, 그치? 뭐라고? 분산이 더 어떨 때? 클 때, 작을 때? 작을 때, 그치? 되나요? 분산이 작다. 됐어요? 평균에 몰려 있는 것이 더 많이 있다. 이런 겁니다. 이제.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너희들이 한번 해보고 뒤에 넘어가셔서 16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표준정규 분포표를 이용하여 시그마 K는 54부터 69까지 150C K 5분의 2의 K제곱 5분의 3의 150-K제곱 이걸 한번 계산해봐 라고 했어요. 저. 이야, 이걸 뭐 얘들아 시그마 계산으로 할 수가 있는 거니? 그럴 수 없거든요. 이거는 얘들아 어떤 확률이니? 무슨 시행의 확률? 독립시행의 확률들을 지금 더해달라는 거야. 그렇죠? 독립시행의 확률로 이제 나오는 분포는 어떤 분포? 이항분포라는 거야지. 너희들이 저걸 보고 어떤 이항분포인지 읽어달라는 겁니다. 이항분포는 우리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니? 시행 횟수와 1회 시행의 확률로 구성되어 있단 말이지. 그걸 읽어낼 수 있는 거니? 몇 번 시행한 거니? 150번 시행한 거죠. 그때 한 번마다의 확률은 얼마고? 그렇지. 5분의 2가 되겠다는 거지. 그걸 너희들이 읽어낼 수 있으면 이렇게 쓰세요. 이 확률 변수 x라고 했다면 너는 150, 5분의 1을 따르는구나. 그렇지? 아, 그때 그 x가 뭐보다 커놨고 54보다 커놨고 69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계산해봐. 이렇게 이제 너희들이 표현을 할 수 있겠다라는 거. 됐나요? 역시 제법 크군요. 이 이항분포를 누구로? 정규분포로 우리가 근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자, 어떻게 되니? 뭐 컴마? 그렇죠? 60 컴마 5분의 3을 곱하면 되죠. 36이니? 6의 제곱이 되겠구나. 그렇지? 됐어요? 그래서 결국 너의 계산. 자, 표준화 시키면 평균 빼고 표준 편차 나눠라. 얼마니? 마이너스 1이고 여기는 1.5 이렇게 되겠군요. 그렇죠? 그럼 너희들이 충분히 이제 계산할 수 있단 말이야. 알겠어요? 되니? 자, 그 다음에 이제 라스트 18번. 자, 어느 해운 회사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예약자는 10명 중 8명의 비율로 승선한다고 한다. 요거 좀 떠오르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앞쪽에 있었죠. 그렇죠? 앞쪽에 이제 연습 문제 9- 몇 번이지? 21번. 그죠? 그땐 비행기였거든요. 또 왔습니다. 이번엔 배입니다. 그치? 자, 10명 중 8명의 비율로 승선한다. 그래? 정원이 340명인 여객선의 예약자가 400명일 때. 안 됩니다. 그죠? 그죠?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죠?
승선한 인원이 예약자만으로 정원을 초과하지 않을 확률을 계산해봐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일단 너희들이 역시 확률 변수를 세팅해야 됩니다. 무엇을 확률 변수로 세팅할까요? 그게 중요합니다. 이 문제에서.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치? 즉 승선하는 고객의 수. 그죠? 몇 번 시행하는 거니 지금? 400번 시행하는 겁니다. 그쵸? 그치? 이 400명 중에 그들 각각이 승선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무슨 분포? 이항 분포. 400회 시행했고 그러네요. 승선할 확률이 얼마인 건데? 그치? 10분의 8인 겁니다. 그치? 거기 그 예약자는 10명 중 8명의 비율로 승선한다고 돼 있잖아. 그죠?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요걸 지금 우리가 알아내면 뭐 그 다음 푸는 거야. 어렵지 않겠죠. 즉 다시 말해서 거기 이제 또 표현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승선한 인원이 예약자만으로 정원을 초과하지 않을 확률. X가 어떻게 되면? 지금 정원이 몇 명이니? 320명이지. 즉 초과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320보다 어떨 확률? 340이야? 340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계산해줘. 이런 겁니다. 그치? 됐어? 그럼 이제 초과되지 않겠죠. 그죠? 그죠? 역시 지금은 X가 이항 분포였는데 이걸 우리가 일일이 확률을 계산할 수가 없잖아. 그쵸? 뭐 340, 410 뭐 이렇게 얼마 해가지고 계산할 수가 없으니까 역시 너를 갖다가 누구로? 정규 분포로 근사시켜줘. 이겁니다. 그치? 됐니? 요거 이제 5분의 4니까 얼만고? 일단 곱하면 320이고 그러네요. 그죠? 또 5분의 1을 곱하면 64죠. 8의 제곱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그래서 결국에 너의 계산, 표준화 또 우리가 시켜서 계산을 할 수 있겠고 320 빼고 8로 나누면 얼마니? 2.5가 되겠다라는 거지. 됐어요? 이런 확률을 너희들이 표를 이용하여 계산을 하시면 되겠다 이겁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작업은 너희들이 이 확률 변수를 세팅할 수 있는가? 요거지.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알겠죠? 자, 오케이. 그러면 잠깐만 쉬었다가 우리가 마지막 단원 보도록 하겠습니다.